한국에서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 모멘텀 투자도 가치 투자냐. 제가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 아까도 그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약간 모멘텀 투자한테 어울리고 이제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참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2주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딱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모멘텀 투자와 장기 투자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볼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DP 데피셜로 모멘텀 투자와 장기 투자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하는 건 장기 투자고요. 근데 제가 국내에서 가치 투자자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뭐 5명 정도 되려나?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모멘텀 투자자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처럼 막 7년 들고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시고요. 2, 3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저한테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이분은 국내에서 가치 투자자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을 정도로 국내에서 제가 아는 퍼개미 분들 다 모멘텀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장기 투자와 모멘텀 투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 딱 한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더 있겠죠. 더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다음 분기의 실적, 내년 실적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담과 전화를 하고 주담과 전화를 해서 이번에 뭐 얼마나 팔려 이런 것들을 막 맞추잖아요. 그리고 막 인공위성으로 막 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서 막 물건도 세고 뭐 물건 세고 이런 거는 장기 투자자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로 다음 분기 실적을 예측하는 거 이게 모멘텀 투자자들이 하시는 것들의 되게 많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저는 5년, 10년 후의 실적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사,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담 통화도 안 한 지 꽤 오래된 이유가 주담들이 5년과 10년 후의 실적을 알 수가 없거든요. 주담들이 다음 분기 실적은 잘 알거든요. 근데 5년, 10년 후는 어차피 이 회사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봐야 돼요.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알비트리지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나 재정 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역시 저는 분기나 이런 형태로 반영이 되지 5년 후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나와서 PNP 시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PNP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PNP가 한동안 잘 됐거든요. 다음 분기 실적을 예측하고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PNP 시장에 5년 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PNP 시장은 망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곳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5년 후의 실적을 보거든요. 그리고 재정 정책도 아주 일부만 봐요. 긴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때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는 왜 모멘텀 투자를 안 하고 장기 투자를 하냐라고 보면 첫 번째, 이게 되게 놀면서 하기 좋아요. 이게 놀면서 하기 좋아요. 다음 분기 실적은 아까 정보 알비트리지라고 했잖아요. 정보의 차익 거래잖아요. 정보의 차익 거래를 누리기 위해선 이 정보를 얻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거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노동을 실제로 하고 계세요. 투자가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수익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모멘텀 투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세요.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일하는 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노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3시까지 약속도 잘 안 잡으세요. 뉴스도 봐야 되고 트레이딩도 해야 되고 주담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바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저는 그냥 놀면서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5년, 10년 후의 실적은 이번 분기 떨어지고 이번 분기 오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모멘텀 투자자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정보 알비트리지잖아요. 그럼 내가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럼 이 갖고 있는 게 이 가치 투자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 퍼졌는지도 확인해요. 그래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팔고 반영이 되기 전이면 내가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노동이에요, 노동. 이거 진짜 정말 인정해줘야 돼.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노동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저는 삶의 밸런스가 중요해서 저는 노는 게 좋아서 이 노동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모멘텀 투자자 분들하고 얘기해서 제가 도움이 안 돼요. 저 역시 이분들께 도움이 안 될 거야. 내가 막 뭐 10년 후 실적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게 다음 분기에 아무런 반영도 안 될 텐데 그게 이분들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한테 역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투자 커뮤니티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분들은 모멘텀 투자를 하냐? 왜냐면 모멘텀 투자가 장기 투자보다 수익률이 월등해요. 수익률이 월등해요. 그만큼 제가 수익률이 안 좋아요. 제가 아는 모멘텀 투자분들이 제가 몇 명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분들 실적을 다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모두 다 저보다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저는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분들을 저는 수익률로 이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수익률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요. 대신 삶의 퀄리티로 이기겠다. 당신들이 나보다 수익률은 좋지만 나보다 돈은 많지만 삶의 퀄리티에 있어선 내가 더 좋다. 이분들이 수익률이 좋아서 나중에 그만두면 나보다 돈도 많고 퀄리티도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젊었을 때의 삶도 삶이니까 더 중요한 삶이니까 모멘텀 노동이 재미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노동이 싫은 것 뿐이에요. 네, 삶의 퀄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멘텀 투자의 그 노동이 재미있으면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제가 그래서 놓쳤던 되게 큰 주식이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놓쳤던 큰 주식이 뭐냐면 애니팡이에요. 애니팡. 아까 제가 말했던 뭐 5분 정도 계실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5분 중에서 무려 3분이 이 애니팡으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이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썬데이토즈가 그들의 시그니처 딜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의 투자 빔은 뭐였냐면요. 딱 이때 애니팡이 나왔어요. 이때 애니팡이 나왔어. 이때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구글 순위로 실적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실적 예측이 PER이 2, 3 뭐 이 정도로 거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PER 2, 3은 싸니까 투자하자라는 논리였어요. 저의 논리는 뭐였냐면요. PER 2, 3이 싸지 않다는 논리였어요. 왜냐면 이 캐주얼 게임이 3년 못 간다. 3년이 못 가면 캐주얼 게임이 3년이 못 가면 PER 3이라는 게 합당한 수치거든요. 그렇잖아. 애니팡이 3년이 못 가는데 PER 10이 나온다면 그렇잖아. 근데 저는 애니팡이 캐주얼 게임으로서 모바일 초창기 캐주얼 게임으로서 3년 이상 가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PER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니고요. PER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애니팡 없는 가치에다가 플러스 애니팡으로 3년을 버는 가치.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었고요.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애니팡의 PER 뭐 한 12 정도 생각하셨겠죠? 결론을 보자면요. 지금 결론을 보자면요. 제가 맞았어요. 당연히 제가 맞았죠. 애니팡 3년 안 갔고요. 애니팡의 가치는 그냥 이 덧셈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멈췄어요. 하지만 돈은 모멘텀 투자자분들이 다 버셨어요. 저는 하나도 벌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잘못 투자하셨냐? 아니에요. 이분들은 너무 잘 투자하셨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예를 들면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올라가면 이거 먹는 게 임자잖아요.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돈 안 줍는 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본 거예요. 바보. 이분들 입장에서 모멘텀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을 안 주운 거고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가치는 한 이 정도 있으니까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기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자로서 모멘텀 투자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혹시 수익률에 목이 고프신 분이면 제 채널은 투자자분들과 맞지 않아요. 저는 모멘텀 투자를 하지 않고요. 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수익률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또 제가 보면은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아요. 이때 또 이런 질문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모멘텀 투자도 가치 투자냐? 장기 투자는 가치 투자냐? 뭐가 가치 투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저는 뭐 어떤 사례를 내밀면서 이거 가치 투자 맞나요? 라고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 상관이지? 이게 결국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닌가? 돈을 벌면 이게 가치 투자건 아니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리스크와 리턴 이게 명확하다면
가치 투자의 여부는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가치 투자를 강조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요. 가치 투자가 제 입장에선 리스크와 리턴이 합리적인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측면에서 모멘텀 투자도 저는 가치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면 저는 가치 투자건 나발이건 저는 해볼 생각이에요. 혹시 생각하실 때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가치 투자가 아니어서 못하겠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쪽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는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가치 투자의 여부는 저에게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월등하게 좋은 투자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모멘텀 투자가 가치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가 가치 투자자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고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둘 다 가치 투자자다. 하지만 장점, 모멘텀 투자자는 수익률이 좋다. 장기 투자자는 삶의 퀄리티가 좋다. 단점은 노동이 필요하고요. 수익률이 안 좋다? 네, 수익률이 안 좋다? 네, 그렇죠.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데 수익률이 안 좋은 단점이니까 너무 안 좋다.